네, 반갑습니다. 편안한 밤 보내고 계십니까? 이제 오늘부터 조금 보이려고 합니다. 보이려고 하는데 모습을 보이는데 조금 모양이 좀 좋질 못합니다. 왜냐하면 아직은 제가 완전하게 이 얼굴도 드러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글도 읽어주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마스터가 되지 못했습니다. 그래서 모양이 조금 완벽하지 못할 것입니다. 자, 우선 오늘 볼 명조의 기본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비견 이렇게 나와 있죠. 그러면 월지가 비견이다. 그래서 월지가 비견이니까 12운성상으로서는 걸록에 해당이 됩니다. 그래서 녹격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맞겠고요. 그리고 봉살이다 이러니까 이제 좀 문제가 되죠. 왜냐하면은 일단은 월지가 비견일 때는 살부터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살을 봐서 좋을 특별한 경우에는 살을 보면 일단은 살을 재화시켜야 됩니다. 보시다시피 이렇게 시간에 이렇게 살이 하나 떠 있는 상태거든요. 이번 기회에 그러면은 살을 만났는데 살을 남겨둬야 될 특별한 경우에 대해서만 한번 먼저 공부를 해보고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살을 남겨놔야 될 특별한 경우가 있거든요. 그때가 언제냐면은 양인격일 때입니다. 월지가 양인일 때는 살이 있을 때 가장 귀하게 쓸 수가 있으니 그 살을 살려놔야 됩니다. 두 번째, 합관이 됐을 때입니다. 그래서 월지가 정관인데 정관이 이렇게 합관이 됐다든지 재관, 충을 당해서 살아남지 못한 경우에 천간에 살이 있으면 그 살이라도 이렇게 살려놔야 됩니다. 물론 이런 경우에 운이 좋아서 천간에 있던 살을 제거하고 본래에 있던 월지정관을 살려놓을 수 있으면 물론 그때가 더 좋죠. 그 다음에는 이제 천간에서 관살 혼잡일 때 합관유살이 됐을 때 그때 또 살을 살려놔야 됩니다. 그리고 또 한 군데 더 있죠. 살을 살려놔야 될 경우가 언제냐면은 용신이 인일 때 살을 보는 경우입니다. 그래서 용신이 인인데 살을 보게 되면은 그 살을 살려놔야 됩니다. 이치로 따지면은 용신이 인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선비인데 살은 관이 아니고 살이기 때문에 무관이 될 수가 있다. 그래서 선비가 공부를 해서 무관이 되었다.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그때도 살을 살려놔야 됩니다. 이제 또 하나 조금 이제 추가해서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은 살을 돕는 운으로 가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. 그때가 언제냐 그러면은 식신이 살을 제거할 때 식신이 살을 제거하면 분명히 길신이 흉신을 제해서 성격이 됩니다만은 식신은 왕한데 살이 너무 쇠하다 그러면은 살을 돕는 운으로 가야 된다. 식신이 아무리 길신이지만은 너무 허약한 살을 제거하면 공을 크게 세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.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살이 뿌리를 얻는다든지 살이 조금 더 강해질 때 오히려 귀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. 물론 식신도 왕하고 살도 왕한 경우라 그러면은 방신, 일간을 돕는 그런 운으로 가야지 됩니다. 그렇지 않으면은 귀하긴 한데 일간을 돕지 못합니다. 식신도 일간의 기운을 빼는 것이고 또 살도 일간을 극하는 기운이기 때문에 이 둘 다가 있는 중에 왕한 중에 일간이 너무 세버리면은 교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다시 본명으로 들어가세요. 월지가 이렇게 걸로 비견입니다. 문제는 천간에 이렇게 살이 떠 있으면 살부터 봐야 됩니다. 그런데 이 경우는 참 불행하게도 흉신인 살이 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가 두 군데가 같이 떠 있습니다. 그러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살에 대한 문제도 안고 있어야 되고 또 재에 대한 문제도 안고 있어야 됩니다. 그래서 조금 다른 각도로 이야기하자면 정말 사랑에 울고 돈에 우는 그런 팔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.
그리고 또 하나는 살이 있는 중에 뭐가 없냐면 식상이 하나도 없습니다. 또 인도 없습니다. 참으로 우리가 팔자 이야기하면요, 기구한 팔자 중에 하나다,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한번 보십시오. 월지가 비견인데 이렇게 관하고 합친 거는 대단히 원래는 좋죠. 그렇죠? 월지가 비견인데 관을 봤으니. 그래서 부모 덕은 우리가 일반 평범하다, 조상덕이 아주 좋다,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배우자 덕은요, 재를 쓰는데 이렇게 비견을 쓰는데 월지가 재를 깔고 있으니 내가 이 배우자를 애먹을 수 있다, 한마디로 연을 없앨 수 있다. 또 시에서도 이렇게 갖다 때려버립니다. 그래서 묘유충하고 있으면서 사유합금해가지고 더 커져서 때려버린다. 그래서 이렇게 돼버리면은 사실은 배우자가 어떤 누가 오더라도 참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. 그죠?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. 배우자 연도 없지만은 무식상이라 자식하고도 연이 없다. 그런데 이 경우에 또 보십시오. 인도 없습니다. 부모 연도 없다. 그죠? 그래서 제가 보는데, 제가 가끔 이야기합니다만은 이 사주 가지면은 속세용이 아니다. 속세용 사주팔자가 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사주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방의 흐름은 일단은 지지가 관운으로 흐르면 조건이 있습니다. 얘를 잡아가야 됩니다. 그래서 정말 좋을 때가 임수 하나 하고, 그리고 무토나 기토 떴을 때 요런 정도밖에 없습니다. 천간에는. 지지는 물론 관운이 좋겠지만은 지금과 같은 경우라면은 어떻게 보면은 식상으로 흐르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는, 원래 비견일 때는 관이 당연히 좋죠. 그런데 천간에 살이 이렇게 왕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건데요. 일단 물론 지지에서 관운으로 흐르면서 천간에서 이렇게 살을 제거해주면 좋은데 그러기가 참 어렵거든요. 이렇게 지지에서 방이 관운 남방으로 흘러버리면요, 정화가 더 강해지기 때문에, 그래서 이 사주는 부득이 어떻게 따지면 식상으로 흐르는 것도 좋을 수가 있다, 더 좋을 수도 있다,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맞겠습니다. 우선은 방을 보시겠습니다. 초년은 보면은 일단은 신유술에서 술토 인을 만났습니다. 그래서 비견일 때는 인이 좋죠.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살이 있는 중에 관이 뜬 겁니다. 그래서 초년운도 그렇게 좋은 것이 없다,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고요. 두 번째로는 살에 살을 만납니다. 당연히 패죠. 그리고 월치가 비견인데 또 상관을 만납니다. 그래서 초년운도 쓸모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. 그래서 20대에 지지는 식신이 들어옵니다. 월지가 비견일 때 무조건 일단 좋겠죠. 그래서 식신, 먹고 산다 이 말도 되겠고, 그 다음에 무토는 인, 배운다 이 말도 되겠죠. 먹고 살 수 있는 공부, 뭔가를 배웠다,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기축대운이 들어와더라도 천간에 뜬 것은 기토가 떴으니 좋습니다. 한데 여기에 보면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. 사유축 합금해버리면 이걸 때려버리거든요. 이런 문제가 아주 그냥 공식적으로 발생이 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. 이게 문제입니다. 잘 나가는 중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다. 그래서 20대와 30대 사이에 잘 나가는 중에 뭔가 사단이 났다. 그런데 이분이 실제로는 기축대원 중에 일찌감치 사별을 했습니다. 그리고 또 재문이 흐르면 성패로 따지면 당연히 패죠. 여기 관 하나가 있어서 그나마 지켜준다고 하지만 일단은 패가 납니다. 비견에 의해서 나의 재물이 이렇게 파손이 되었다, 이렇게 됩니다. 그래서 실제로는 보면은 경인대원의 딸도 잃고 또 재물까지도 다 잃어버렸습니다. 참으로 기구하죠. 사주팔자가 참 무섭다라는 경우는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. 신묘가 오더라도 당연히 굉장히 어렵죠. 그래서 지금 살아가는 운도 살아도 산 것이 아니죠, 거의. 그런데 이제 천만다행한 것은 이걸 만납니다. 임진대운이 인생에서 가장 좋을 때가 될 수가 있습니다. 그 이유는요, 지지로 보게 되면은 비견인데 인을 만났고, 그리고 이 뿌리를 둔 임수가 하나 투출해서
이 살을 하나 이렇게 합거시킵니다. 이 경우가 뭔가 공부를 해서 새로운 길로 들어가고 또 여기에서 자기의 뭔가 삶의 어떠한 목표나 이런 재미를 한번 느껴보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. 참 오늘은 가슴 아픈 사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. 비견일 때 천간에 살이 있는 경우, 그래서 우리가 예전 공부를 할 때 시상, 일이, 편관, 귀격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말이 말도 안 된다는 소리가 바로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사실은 이 사주를 그냥 보면은 그냥 속세에 맞지 않는 사주를 가지고 있다. 뭐 이렇게 보시면 딱 맞겠습니다. 오늘은 월지가 비견인데 천간에 살이 있는 경우, 이런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. 고맙습니다.